경술국지 100년을 맞이하는 2010년 여름,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조심스레 열리는 유물수장고의 문. 100년 전 과거로 통하는 시간의 문. 이곳 수장고 안에서 막 꺼낸 2장의 유리원판 사진을 만난다. 거기에 보이는 허물어진 석탑의 모습. 이 사진은 과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찍었으며 우리에게 어떤 지난날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일까? 세키노가 이제 1909년부터 통감부하고 총독부의 촉탁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고건축물을 비롯한 이제 그 유적 유물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원래 조사 목적이 등급 판정을 내리는 거였고, 그 결과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모든 유물과 건축물을 조사해서 갑, 을, 병, 정 4단계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이 사람이 나라현의 기사로 동경제국대학 건축과를 졸업하고 나라현 기사로 한 몇 년 근무하면서 일본 나라에 있는 그 일본의 오래된 1000년 이상 된 목조 문화재를 많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조사한 것을 가지고 역시 이제 5등급으로 그 분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의 조사는 보존을 위한 조사였고, 우리나라에서의 조사는 통감부가 처음에 그 지시한 대로 새로운 이제 식민지 통치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옛날 것을 부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1910년 경술국지가 있던 이 해에도 그들의 고적 조사는 지속됐다. 다만 이번에는 그들을 촉탁한 주체가 조선 총독부로 바뀌었다는 것이 달랐다. 한 번 조사 때마다 그들이 육로로 이동한 총 거리는 1600km 남짓, 무려 4000여리의 대장정이다. 말을 타거나 도보로 직접 이동한 답사 행로는 실로 엄청난 거리였다. 그 당시 고적조사의 한 장면에 대한 야츠의 말이다. 아침에 피를 무릅쓰고 사자 빈신사지와 월광사지를 조사했으며 오후에 월악산을 넘어 80리의 여정을 단숨에 단양읍까지 내달렸습니다. 짧은 겨울해가 저물기 전에 당도하기란 곤란했던 곳이었습니다. 다음날 일행은 피로한 기색도 없이 중령의 험한 길을 넘어 마침내 경상북도에 들어섰습니다. 구리야마도 세키노 교수의 추도문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선생은 키는 작지만 콤파스는 되도록 넓게 뻗어서 상당히 걸음이 빨랐고, 음식물에 대해 좋고 싫음을 말함이 없이 아무렇지 않게 조선 음식을 드셨으며 반드시 매일의 조사를 정리하거나 일지 등의 기록을 밤늦게까지 해서 일을 마친 뒤에야 쉬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경대학교 건축공학부. 이곳에는 세키노 교수 일행이 조선 고적 조사를 통해 그들 스스로가 남긴 다수의 기록 자료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가 작성한 일록에는 매일매일의 행로와 조사 일정에 관한 내용이 한 장의 카드에 축약 정리돼 있다. 그들이 지나는 곳마다 조선의 고적 유물은 하나씩 사진 자료로 담기고, 그것은 그대로 장차 그들 방식의 문화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쌓여갔다. 해마다 거듭된 고적 조사와 어김없이 그들이 제출한 고적 조사 보고서, 여기에는 그들이 촬영한 사진 목록이 빼곡히 정리돼 있다. 1909년부터 1912년에 이르는 4년간의 조사 기간에 이들이 담아낸 유리원판 사진의 총 매수는 무려 1709매. 이 방대한 자료들은 일제강점기 총독부 박물관 시절을 거쳐 해방 이후 우리의 손에 넘겨졌고, 이것들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이다. 이곳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유리원판의 총매수는 38,000여 장. 이 가운데 초기 수집 자료는
세키노 일행의 고적 조사를 통해 취득한 유리 원판 사진이 그 근간을 이룬다. 말하자면 바로 이들의 손을 빌려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에 남겨진 고적 유물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다. 유리 건판이라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흑백 사진 필름의 원형입니다. 1871년 영국의 매독스에 의해서 발명된 것으로서 이전의 스판 사진과 비교해서 화상이 아름다울 뿐더러 야외 촬영이 가능한 관광 재료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리 건판은 조선 총독부가 소장하던 것을 광복 후에 일괄 접수한 것으로서 약 38,000여 점에 이르릅니다. 크기별로 보자면 대판과 중판, 소판, 미니판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유리 건판은 근대 시각 자료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제에 의해서 파괴되고 변형된 모습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각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일본의 동경대학교. 이곳에도 세키노 타다시 교수가 채록한 상당수의 유리 원판 자료가 보관돼 있다. これは韓国で撮影したガラス乾板です。でどういうものかというと、開けて分かるようにこういうガラスが入ってます。私の部屋で管理している工学部で持っているのは1万枚ぐらいですね。その中で韓国のものはどれぐらいあるんですか？3000枚から4000枚ぐらいだと思います。3000枚から4000枚。ですからその保管はどういうふうに保管されているのはこれをずっと棚の中にずっと置いてある。一般には公開されている公開できるようなものじゃなくて大変に弱いものでして、これは何か衝撃が当たるとすぐ割れちゃうんですね。ですからかなり割れたのもあるんです。これはですから移動する時にはすごく丁寧に持って移動しないと危険なものです。 일본 도쿄 외곽에 있는 한 묘지 공원이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유적 복원이나 발굴 조사 현장마다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 이름, 세키노 타다시. 바로 그가 이곳에 누워 있다. 그는 과연 우리 문화재의 수호자인가, 혹은 약탈자인가? 아니면 자신의 임무에만 충직했던 일제의 조력자였던 것일까? 関野さんという人のが大きな意味で日本の植民地政策に、関わっていたのは確かだと思います。それは日本人である以上、日本人が朝鮮の国内でいろんな活動をするわけですから、それが全てその植民地政策にかかっていたと言えるし言えないケースもありますよね。両方あると思います。で彼の目の中に入った興味のあるものをどんどん調べていく、調べられるだけ調べるというそういう方法を取ったと思うんですね。 1902년 한국 고건축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선미술사의 연구를 선점했고 1909년 조선 전역에 대한 고적 조사와 고분 발굴을 재개하는 것으로 그 자신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미술사의 내용을 하나씩 채워나간 사람. 그가 남겨놓은 방대한 사진 자료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의 원형을 확인한다는 것은 참으로 묘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세세한 보고서와 충실한 유리원판 자료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으나 그것은 또한 무수한 문화재 순환의 빌미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어버린 석굴암과 제자리를 떠나버린 반출문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경술국지 100년을 맞이하는 지금 일제에 의한 문화재 순환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